più tra i farfalloni. 그래서 이번에는 이 친구를 옆에다가 옮겨 볼 건데요. 약간의 격자를 좀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릴 거예요. 너무 사이즈가 커지거나 작아지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요거는 뭐 정해진 어느 지점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본인이 임의로 잡는 거예요. 복붙해서 옆으로 좀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명도를 좀 낮춰서, 이거는 이제 너무 커지거나 작아지지 않기 위해서 좀 상대적으로 어떤 형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려놓는 거니까, 네, 이 친구를 옆으로 옮겨 볼 건데요. 스케치를 하실 때는 이제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그냥 힌트를 많이 뿌려놓는다라는 생각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었던 뭐 도형화나 아니면 뭐 뼈대나 아니면 뭐 근육 연습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토대로 수정 툴도 자유롭게 활용하시면서, 선이 막 여러 개가 막 그어져도 괜찮으니까요. 그다음에 막 지저분하게 돼도 괜찮으니까 일단은 그 안에 이제 오밀조밀하게 잡아보는 그런 연습입니다. 그래서 선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면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약간의 근육 라인을 따라가 보기도 하고, 아니면 그 안에 이제 뼈대 같은 걸 따라가 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이 사실은 어 사실이라기보다는 엄밀히 말하면은 어 그 다음 단계를 계속 배워왔다기보다는 이제 그 이전에 그렸던 것이 이 다음 것에서도 사용이 되고, 그 다음 것에 그렸던 것이 이 전에 것에도 사용이 되고, 이런 식으로 훨씬 더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꼭 해부학을 했다고 해서 도형화를 안 쓰고, 그리고 뭐 뼈대를 잡았다고 해서 이제 더 간단한 어떤 선형으로 나타내거나 면형으로 나타내는 걸 안 쓰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그림을 볼 때 결과만 본단 말이죠. 그 그림의 어떤 과정을 우리가 감상하지는 않아요, 보통은. 보통은 이제 결과를 위해서, 그림의 과정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사안은 아니라는 거죠. 뭘 갖다 써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좋은 그림을 위해서. 요런 데서 이제 본인이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이 드러나고 또 그림체가 만들어지고 이런 건데, 되게 접근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격자 안에서의 요런 빈 공간들을 찾으면서 그려낼 수도 있고요. 요렇게 선형으로 나타낸 다음에 이제 뭐 요런 저희가 도형화할 때 해줬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뭐 어깨에서 손목, 팔꿈치 뭐 이런 식으로 그 관절들을 나타내 볼 수도 있겠고, 사람마다 조금씩 잘하는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식도 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 실루엣적으로 먼저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내부를 채워넣는 식으로 그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부에 있는 입체감을 애초에 살리면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선화해서 면으로 발전시키면서 입체로 들어가거나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처음부터 애초에 정밀 묘사로 이렇게 팍팍 치면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되게 어떤 정답이란 게 있다기보다는 그냥 호불호가 있을 뿐이고, 그리고 조금 더 자기한테 잘 맞는 어떤 그런 형태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음, 연습을 해보다 보면은 알게 돼요. 아, 나는 요런 거 조금 좋아하네. 혹은 나는 요런 데서 좀 형태를 잘 잡네. 뭐 요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개인 연습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본인의 어떤 특화된 지점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뭐 특별히 뭐 요런 지점은 내가 좀 부족한 것 같으니 좀 실력을 늘려야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을 좀 타겟팅해서 연습할 수도 있는 거고, 우선은 어차피 레이어를 다시 올려서 얘를 정리를 해줄 거니까 전체적인 어떤 흐름들, 덩어리들, 요런 것들을 찾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사이사이에 빈 공간 같은 것들도 잘 찾아보시고
어느 정도 흐름이 나오신 것 같네요. 투명도를 좀 낮춰보시고 레이어를 하나 올려서요. 위에서부터 하나씩 묘사를 해서 들어가 봅시다. 뭐 얼굴 같은 부분은 일단 원본 형태에서 그냥 그대로 가져와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 원본 형태를 그냥 대략적으로 잡아서 가져와 보시고 나중에 연습하실 때는 도형화된 형태로 이렇게 그려보시거나 그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희 해봤었던 것처럼. 그럼 제일 먼저 턱 라인에서 쭉 아래로 내려와서 쇄골의 정중앙을 찾아줄 수 있겠고, 그 친구가 이제 옆으로 쭉 가서 쇄골과 날개뼈가 만나는 지점이 되어주겠죠. 그리고 딱 봤을 때 이제 높낮이를 볼 수가 있는데, 왼쪽 어깨가 조금 낮고 오른쪽 어깨가 조금 높은 약간의 사선 라인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뭐 각도 같은 것도 맞춰줄 수 있으면 맞춰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육을 연결하면 되겠죠. 흉쇄 유돌근이 안쪽으로 들어오고 갈래가 나눠지고 승모근이 앞쪽으로 건너오고 밑에 스케치 해놓은 거는 그냥 스케치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다가 조금 더 커야 되겠다, 조금 더 작아야겠다 이런 게 있으면은 밑에 스케치는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밑으로 또 내려가 봅시다. 우선은 가슴뼈 기준으로 가슴 근육이 이제 꼬여 있는 형태가 들어와 줄 수 있겠고, 어깨 근육도 바깥쪽으로 돌아줄 수 있겠고, 그리고 옆에 이제 격자가 있으니까 격자를 보면서 요 정도까지는 내려와야겠다, 요 정도까지는 채워져야겠다, 요거는 너무 커졌다, 요건 너무 작아졌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바로바로 그 옆에 격자와 비교해 볼 수가 있으니까요. 사이즈 같은 것들을 체크하는데 되게 용이할 겁니다. 나중에 이제 좀 어떤 형태 잡는 게 익숙해지면은 이런 격자는 사실 없이 하는 게 조금 더 형태력에 도움은 될 거예요. 네, 지금은 일단은 처음 해보는 거니까 격자 안에서 나타내 보시면 더 좋을 겁니다. 우선 아까 했던 거랑 같은 순서로 좀 해볼게요. 골반의 위치를 먼저 좀 잡아 봅시다. 골반의 위치를 잡을 때는 뭐 골반을 먼저 잡고 몸통의 중앙선 따라서 쭉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맞게 이제 어, 요 골반을 선택해 가지고 이렇게 옮기거나 이렇게 하셔도 괜찮고요. 뭐 반대로 하셔도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실루엣을 먼저 이렇게 잡아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안에를 채워 넣어도 되고, 아니면 애초부터 안에를 채워 넣으면서 이제 실루엣으로 발전을 해도 되고, 이런 거는 어, 개개인의 어떤 능력치와 또 편한 방식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조각 낸 다음에 외복사근과 전거근의 형태를 팔도 해볼 수 있겠죠. 뭐 팔 같은 경우도 음, 동일하게 외곽 실루엣을 먼저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부를 찾아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희가 했던 어떤 순서대로 이제 뭐 팔꿈치랑 포인트 지점을 먼저 잡아서 거기다가 넣어줄 수도 있고, 이제 어떤 그리는 순서 같은 거는 그때그때 이제 더 편한 방법이 있고, 또 같은 순서를 따르더라도 이제 어떤 부분을 강조해 줄 것인가에 따라서 조금 느낌도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니까 본인의 좀 선택에 가깝습니다. 무엇보다 관찰하고 또 이전에 했던 것들을 떠올리면서 입체감을
기억해내고 앞뒤 관계들을 추적해보고 수정 툴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딱 그렸는데 너무 작아졌다. 그러면 늘리고, 너무 짧아졌다. 늘리고, 너무 길어졌다. 줄이고, 너무 왼쪽으로 갔다. 옮기고, 오른쪽으로 갔다. 옮기고. 그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요거를 보시면 이제 골반의 위치가 뭐 이쪽 손목이랑 거의 비슷한 높이에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딱 위치를 딱 보면은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더 많이 내려와 버렸잖아요. 그러면 그냥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잡고 올가미로 쓱 잡은 다음에 그냥 쓱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너무 막 틀리는 거에 막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디지털 그림의 엄청난 장점이기 때문에 수정이 용이하다는 거. 그래서 그때그때 이제 중간중간에 확인하면서 너무 길어졌네. 그러면 줄이고 너무 짧아졌네. 그러면 늘리고 그냥 그러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좀 정리할 때가 되면 레이어 하나 더 만들어서 그냥 선만 따주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제 생각에는 한 5년 정도 지나면은 뭐 5년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스케치도 대신 해주고 막 선도 대신 따주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구조들만 좀 파악하고 이해할 수만 있으면은 그런 도구들을 활용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하체로 와서 마찬가지로 뭐 우리가 그렸을 때처럼 뭐 이렇게 무릎 위치를 먼저 잡고 들어가 주는 방법도 있을 테고 아니면 애초에 어떤 실루엣적으로 흐름을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그려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 두 가지를 같이 해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실루엣을 먼저 잡고 다음에 내부를 묘사하는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어떤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거나 아니면은 꼭 이런 걸 써야 한다라는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더 그림이 딱딱해지고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져요. 그래서 되게 어떤 방법을 써도 괜찮고 그때그때마다 더 효율적인 방법은 계속 달라질 수 있고 뭔가 이런 좀 열린 마음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훨씬 더 그 자유로운 뭐랄까요 예술의 정신에도 더 가깝고 실제로 그림을 그릴 때도 그런 상태일 때 더 창의적이고 또 효율적인 방법들이 나오는 것이고 저도 처음에는 어떤 정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분명 이런 걸 잘 하시는 분들 중에는 어떤 특정 방법이 있을 것이다. 특정 연습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 다르시더라고요. 누구는 뭐 이거가 좋다고 그러고 누구는 그거 별로 안 좋다 그러고 누구는 뭐 이렇게 하면 금방 는다 그러고 누구는 그렇게 하면 안 는다 그러고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어느 정도는 다 개개인의 견해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해보고 본인한테 맞는 걸로 선택을 하는 것이고 또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지는 것이고 무엇보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후회가 없으려면은 이제 실력이 느는 것보다 이제 내가 선택한 그림이라는 이 즐거움을 놓치지 않고 계속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또 생각이 드네요. 그래야 이제 뭐 중간에 뭐 방향을 바꾸거나 아니면은 뭐 그렇게 잘 안 되더라도 나는 그래도 그동안 너무 즐거운 나의 취미 생활을 잘 즐겼다 이런 마음이 남을 수 있으면은 사실 그런 마음으로 접근을 하면은 뭐 뭔들 안 즐겁겠습니다. 항상 그림은 어떤 정답보다도 되게 흥미 그리고 탐구 그리고 각자의 어떤 개성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어떤 형태들, 원리들, 이론에는 이제 어느 정도 정답이랄 게 있는 건데, 왜냐면 실제 세상을 나타내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림이라는 거는 그거를 재해석한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작품이라는 거는. 그래서 훨씬 더 자유롭게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고, 언제든지 이제 디지털 그림은 심지어는 완성을 다 시킨 다음에도 다시 파일을 열어서 수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뭐 예를 들어서 실물 그림 같은 거는 누구한테 만약에 그림을 팔았어요. 그러면은 내가 아쉬운 게 있어도 그 사람 집에 가서 고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디지털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상에 이제 계속 업데이트 할 수 있고, 뭔가 그런 점에서 훨씬 더 생동감 있는, 어쩌면은 훨씬 더 생동감 있는 예술 형태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는 요 수정할 수 있다는 어떤 장점이 되게 디지털만 가지는 재미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 하고 나서는 이제 옆에 있는 원본과 비교해 보면서 좀 수정하는 시간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길어지거나 짧아지거나 혹은 내가 딱 봤을 때 좀 어색해 보이는 부분, 흐름이 좀 다른 것 같은 부분, 이런 부분들을 찾아보면서 약간 많이 보면은 좋을 만한 부분은 이제 실루엣적인 측면인데요. 우리가 이제 형태를 볼 때 저희는 이제 요 해부학에 대해서 연습을 하고 또 공부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형태들에 집중해서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미지를 볼 때는 보통 내부보다는 훨씬 더 이제 외부에 집중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부에 있는 막 이런 갈래들, 우리는 이제 이런 거가 더 집중해서 보이는데, 왜냐면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림을 감상할 때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은 이런 외부의 리듬감입니다. 요런,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흉쇄유돌근과 승모근은 앞뒤 관계가 있고, 그리고 승모근, 그리고 쇄골과 날개뼈가 만나는 지점, 그리고 측면부 삼각근에는 이런 리듬감이 있고, 뭔가 중간에 한 번 정도의 평평한 지점을 거쳐서 어깨 근육에 노출된 지점으로 연결되고, 반대쪽도 특정 각도에서는 이제 걔네가 마치 연결된 것처럼 보여지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여기에서는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오는 요철이 꽤 눈에 띄는데, 여기서는 이제 좀 덜하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는 그러면 겹치는 걸 잘 살려보고, 이렇게 마치 공 튀기듯이 이쪽에서는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으로 살려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외곽 실루엣이 실제로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들에게 훨씬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우리도
외곽 실루엣에 영향을 주는 몇몇 지점들, 뭐 팔꿈치, 건 부분, 삼두근, 뭐 이런 근육들이 영향을 주는 어떤 외곽 실루엣 형태에 집중을 하면서 형태를 찾아가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게 같은 거를 체인점을 많이 운영한다. 뭐 이런 식으로 치면은 자본을 투자를 할 때 체인점들 중에서 잘 팔리는 데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더 이득이겠죠. 그래서 이제 손님이 더 많이 오고, 그런데 이제 가게가 좁아서 손님을 많이 못 받는 뭐 이런 데는 그 가게 사이즈를 늘리면 훨씬 더 큰 수익이 될 테니까. 그림을 그릴 때도 뭔가 시선이 많이 집중되고 약간의 변화로도 커다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런 데다가 시간을 많이 투자할수록 훨씬 더 효율적인,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이 될 거예요. 중요 지점들을 잘 봐주면 좋은데, 그 중에 하나가 정말 중요한 중요 지점 중 하나가 이제 바로 실루엣이라는 것. 다리 같은 데서도 내전근과 공공근과 대퇴사두근이 걸치면서 만들어지는 이런 급격한 흐름 변화 같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던 애가 갑자기 바깥쪽으로 튀어나오는 이런 갑작스러운 흐름 변화도 어떤 상황에서는 오히려 과장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거위발 건으로 근육들이 모이면서 튀어나오는 이런 느낌의 대퇴사두근에서 연결되는 이런 느낌의 뭔가 흐름들도 우리가 눈으로 좀 관찰을 해줄 수 있겠고, 근데 이게 약간 그런 지점이 있어요. 너무 많이 묘사를 하면은 오히려 지저분해 보이는 지점이 존재를 하고, 또 너무 묘사를 안 하면은 그 내부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좀 복잡한 부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내가 이제 실제 이미지를 그려보면서, 아 요거는 그리니까 되게 효과적이다, 아 요거는 안 그려도 별 차이가 없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눈으로 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우리 사람들은 어떤 중요도 같은 걸 이제 파악을 할 때, 그거를 이제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파악하는 것보다 실제로 눈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파악을 하는 걸 훨씬 잘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실제로 그려보는 시간이 그런 것 때문에 절대적으로 좀 필요하다는 거. 이렇게 간단하게 인체를 좀 추적을 해보았습니다. Non più tra i farfalloni amoroso, notte e giorno di torno girano, delle belle turbando al riposo, ma ci sei qua cugino